통일교 측은 그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통화 녹취록에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9년 모은 자료를 터뜨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오는데요. 송영훈 전 대변인님. 근데 사실 이 모든 일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9년 모은 자료를 터뜨리겠다. 이거는 뭐 어떤 여파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입에서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윤영호 전 본부장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 통화 녹취록 아니겠습니까? 예. 저 통화 녹취록을요. 심지어 민중기 특검팀이 권성동 의원 사건에서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즉 특검이 확보를 하고 있는 녹취록이에요. 자, 우리가 불법적인 로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무런 근거를 안 남겨놓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법 로비를 하면서 계약서 쓰거나 영수증 받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받은 사람이 돈만 받고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들만 아는 형태로 어떠한 자료든지 남겨놓게 마련이에요. 윤영호 씨도 그런 자료가 지금 9년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특검이 그런 내용을 인지를 했다면 당연히 더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하든 본인이 제출하도록 유도를 하든 그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윤영호 씨로부터 저런 녹취록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109일 동안 수사도 하지 않고 이첩도 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했습니다. 앞서 이민찬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었고 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저런 9년간 모은 자료가 어디로 인멸되었을지 모를 정도로 긴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하루라도 속히 특검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송 전 대변인,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 저 9년치 자료를 다 모아놨고 진짜 터트릴 마음이 있다면, 터트릴 마음이라는 거는 통일교에서 자신이 해임됐기 때문에 억하심정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재판에서 진술이 번복됐을까요? 두 가지가 있죠. 일단은 윤영호 씨는 본인이 통일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유죄가 선고되어서 형을 살게 된다면 그 뒤에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 아니겠어요? 그런데 통일교가 자신을 완전히 내치게 되면 돌아갈 곳이 없어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12월 10일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무엇을 합니까? 종교재단 해산을 반복해서 언급하잖아요. 심지어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언급을 합니다. 통일교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여당 정치인 누구누구에게 어떤 금품을 줬다라고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게 되면 윤영호 씨와 통일교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을 상당히 압박으로 느껴서 본인의 그 계획되었던 발언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의 문제는 단순히 여당 정치인들이 수사선상에 올랐기 때문에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특검이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부분, 그리고 혹여라도 그런 수사 관련 기밀 정보가 새어나가서 정권 차원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을 개연성, 이런 것들까지 모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은 밝혀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9년치 자료를 모아놨다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뜻을 모으기로 지금 논의하는 좀 와중이죠? 모찬 회동을 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갖고 특검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작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특검 추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옥신각신하지 않고 제3자가 봐도 합리적인 안을 갖고 특검을 관철시키는 데 최대한 방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특검을 성사시키는 것이 이번 야당에 대한 어떤 리더십의 시험대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야당에서는요. 여야 가리지 말고 모두 수사하자. 야당 정치인이 관련돼 있어도 상관없다. 우린 다 수사받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특검에 신속히 합의해 주는 것이 그동안 여당이 주장해왔던 여러 가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여론조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통일교 특검 도입 찬성이 6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7%가 통일교 특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지우 대변인님.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통일교 관련해서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이 매일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철저히 규명해야 되고 그간 경험상 보면 특검이 좀 중립적이지 않나 철저히 수사하라는 그런 의지를 국민들이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특검이
일반적이고 노멀한 그런 수사기관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수사기관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경찰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면 저희는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현재 그 정치인 3명에 대한 그런 출국 금지도 했고 강제 수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통일교에서 뭔가 명품을 산 그 수십 개의 그 영수증과 회계 자료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그런 장시간의 그런 강도 높은 조사도 진행 중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그래서 지금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나오는 그 통일교 내부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대권을 꿈꾸고 대통령실의 행정관을 심고 공천관을 꿈꾸는 그런 정교 분리를 위반하는 그러한 언행들이 22년 대선 전에 있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말이 맞았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수사 진행 과정을 좀 더 지켜봐 주시면 명명백백히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